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고 해제한 지가 벌써 오늘 18일째가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대통령의 그 고유 권한 행사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제 내란이다, 뇌란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임을 세워서 말이죠. 국민들에게 선전선동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그 권한 행사를 내란과 내란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뜻있는 분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또 국민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그 당연한 이제 권리 행사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 장성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란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러웠고요. 국회에서는 심지어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이 내란의 동조 공범들이다 일어나서 이제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일어나서 말이죠. 허리를 굽혀서 사과를 했습니다. 거기서 물론 이제 김문수 장관은 꼿꼿하게 서서 말이죠.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이제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할 때 말이죠. 자기는 울먹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나는 거기에 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내가 그만둘 걸 잘못했다. 이런 이제 비굴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해도 참모들이 말이죠.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소신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그 군 장성들을 말이죠. 유튜브에 생중계를 하면서 거침없이 군사 기밀을 발언하는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도 어땠습니까? 박선은 의원이라든가 김병지 의원 같은 경우는 말이죠. 벙커가 어떻다, 수방사가 어떻다 해서 그리고 말이죠. 전부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북한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냥 비밀리 하면은 간첩 그렇게 되겠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상당히 거기는 정보가 말이죠. 보호해야 될 정보가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김병주 같은 사람은요. 드론 대장을 불러서 북한에 무인기가 갔지 않았느냐, 사실이 확인됐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몇 번을 다그쳤습니다. 그 드론 부대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장성들은 어땠습니까? 걸핏하면 말이죠. 눈물을 흘리고 참 이거 오히려 경찰보다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참 큰일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아주 큰일을 하셨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이죠. 어떤 일을 했느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니까 나를 탄핵하려면 해라. 나의 이거 공직은 이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강단 있게 말이죠. 국정을 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주도로 말이죠. 8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이제 특별검사 그거 임명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두 가지만 일단 보류가 되고요. 나머지 소위 말하는 그 6대 악법은 그 한덕수 총리께서 전부 거부를 했습니다. 권한에 따라서. 그 법을 보게 되면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이 4가지가 농민들과 관계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국회에서의 정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국회법 제54조 2항인데요. 제가 이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농민들에 대한 이런 상당히 농민들을 위한 법령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농민들을 위한 법령을 농민들을 위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또 그런 직업군들이 있고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은 나라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말이죠. 이게 왜 만국법이냐면은 민주당이 말이죠. 지금 소위 그 민주, 진보 이런 개념, 인간이 사람이 먼저다 이런 개념을 넣어가지고 말이죠. 정교조를 통해서 학생들을 의식화했죠. 그 다음에는 민주노총을 통해서 그 근로자들이 말이죠. 전부 지금 좀 진보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마다 말이죠. 반정부 정책 전부 자기들의 어떤 임금과 관련된 것이 있다 보니까 생존과 관련된 것이 있다 보니까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공무원 노조, 그 다음에 방송 노조까지 말이죠. 전부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공무원 노조까지 말이죠. 방송 노조까지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농민들만 이제 사로잡으면은 완전히 우리 세상이 되겠구나. 이래서 말이죠. 일종의 퍼주기법입니다, 이거. 이거 통과되면은 말이죠. 나라가 거덜납니다. 한 덕수 총리께서는 권한대행께서는 참 잘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말이죠.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양곡관리법인데요. 쌀이 떨어지면 정부가 말이죠. 무조건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가지 농업의 그 생산 과정을 봤을 때 매년 놀라지 마십시오. 1조 이상 그 국민 세금이 투입이 됩니다. 쌀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게 법이 통과되다 보면은 그 쌀의 과잉 생산, 일반 뭐 농사 특용 작물 이거보다도 쌀은 말이죠. 모내게 하고 놔두고 병충해 뭐 요즘 대규모로 뿌리잖아요. 그러면 쌀이 자랍니다. 이렇게 생산해 놓으면은 말이죠. 무조건 정부에서 수매를 해줘야 됩니다. 쌀의 과잉 생산을 부추겨서 말이죠. 실질적으로 농업 발전에도 재해를 가져온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인데요. 농수산물이 말이죠.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무조건 최저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을 말이죠. 정부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요. 또 시장 가격 혼란으로 인해서 농업 경쟁력이 악화가 됩니다. 또 공급이 과잉 초래되겠죠. 무조건 생산해서 막 공급을 하다 보면은 기준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은 정부가 그 보장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도덕적으로 해이성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생산하고 보자. 안 팔리더라도 정부가 구매를 해준다. 이런 사고를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나태해지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농업재해대책법. 이 재해 발생 시에는 말이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 수준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분야와의 그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농민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요. 그러면은 뭐 계속 정부가 보전하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뭐 재해가 오더라도 재해 막을 생각도 없이 그냥 정부가 보장해 주니까 그냥 막 그렇게 이제 뭐 무사한이란 그런 농업을 지속을 할 것이다. 막 이러면 이제 나라가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농업재해보험법이라고 있습니다. 재해보험료를 산정할 때에요. 자연재해 피해의 할증 적용을 배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피해를 입게 될 때는 말이죠. 그런 이제 할증 적용을 배제함으로 해서 전부 민간보험사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게 되고요. 보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농업 이외의 보험가입자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물론 개선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농민을 위한 법률이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참 좋아 보이는데 편가르기이고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이제 포퓰리즘 정책으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의 정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것은 말이죠. 한마디로 기업인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이죠. 국회에 불러들일 경우에 대기업 회장이 말이죠. 외국 계약이라든가 여러가지 나가서 말이죠. CLG를 해야 될 시기에 갑자기 국회에서 부르면은 정기국회가 9월달부터 12월달까지잖아요. 그때는 꼼짝을 못합니다. 계속 말이죠. 3개월 동안 있는데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 경영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되고요. 또 일종의 영업 비밀도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이죠. 지금 좌파들은 반미 반일 정책을 쓰잖아요. 친중국 친러시아 정책입니다. 그러면 영업 비밀을 제출하게 되면은 간첩들이 득실득실하는 이 세상에서 말이죠. 영업 비밀을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핵심 기술이 외부에 유출하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법도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것이 옳다, 잘했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법 54조 2항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말이죠, 국회, 그 회계 연도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새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12월 초까지, 11월 말일까지는 국회가 다음 해에 예산안을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법률로는 12월 2일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통과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헌법을 지키지 않고 법률을 지키지 않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또 말이죠,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정부안을 국회에다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이번에 말이죠, 또 한 가지 개정 법안이 말이죠,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기한도 없이 무조건 그 예산 없는 그런 정부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실패한 정권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집권이 유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법을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말이죠, 이 법을 안 지켜서 많은 지탄을 받으니까 이제 이걸 바꾸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번에 말이죠, 대통령실, 그 다음에는 그 감사원장, 경찰, 검찰, 이 전부 특활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완전히 뭐 일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는 이제 말이죠, 국회의원들 세비는 모르게 인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위해서 말이죠, 열심히 응원하고 마음적으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자기의 중심을 잡아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업무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앞으로 이제 두 가지 남은 거 있죠? 비상금에 대한 그 상시 특검 법안,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것도 말이죠,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죠, 우리는 광화문으로 모여야 됩니다. 광화문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는데 말이죠, 최소한 비판을 하려면은 비판받는 자보다도 더 그 이상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비판하는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보다도 도덕적으로 위에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위에 있습니까? 애국운동에서 위에 있습니까? 물론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은 말이죠, 더 감싸줘야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더 응원하고 지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말이죠, 내일 토요일날 우리 전부 모여야 됩니다. 한 목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평안하여 든든히 써갈 수 있도록, 감히 종북 좌파가 흔들지 못하도록,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도록, 자기 나라 백성은 말이죠, 굶겨 죽이면서 왜 나만을 쥐 흔들고 있습니까? 왜 그게 종북 좌파들이 말이죠, 이용당하고 있느냐? 저는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이 말이죠, 집권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울지역의 대형교회 여러분, 그리고 종교, 지연, 학연 이런 따지지 말고요, 자유 대한민국을 갈망하고 존속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날 전부 광화문 이선망 광장으로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마음껏 외쳐서 이 나라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하나의 말이죠, 미랄이 되되 썩는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